불탕불탕 달리자. 19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목소리 작동 메커니즘, 목소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내 목소리가 또는 사람들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는지요? 태어날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크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목소리가 것보다 좀 더 나오는 것보다 목소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뭐 자연스러운 이 정도 과정이다. 네, 생각만 했어요. 소리를 크게 낼 때는 목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천천히 이렇게 할 때는 배에서 나오는 것 같고 네. 나오는 어떤 부위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고수님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신 적이 있네요. 고수지 않습니까? 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생각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러면서 음성기관 또는 언어기관이라고 해도 좋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아침에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만날 보는 사람이야 그냥 밋밋해. 그럴 때의 목소리와 또는 상당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히 그때의 목소리가 같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 감정이 고양되면 목소리가 올라가나요? 예. 위로 목으로 나오나요? 아무래도 글쎄요. 목으로 나온다는 그 표현은 조금 접고 네. 감정이 고양되면 목소리가 달라지겠죠. 평범한 상태에 있을 때보다. 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진다. 무엇이 어떻게 작용했길래 그런 변화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일단 뇌가 분비하는 호르몬도 바뀌고요. 네. 몸도 조금 더 긴장되거나 네. 뭐 그쪽으로 좀 더 기운다거나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응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엇인가 외부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 뇌의 운동 중추에서 임펄스가 생겨요. 임펄스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것은 우리말로는 뭐예요? 뭐 충격 또는 자극, 신호? 충동 뭐 이런 것. 네. 네. 그런 것을 다 아우르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냥 임펄스라고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뇌의 운동 중추에서 운동 중심에서 임펄스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이제 목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펄스가 생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 이전에 임펄스가 나오기 위한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외적인 외부의 자극,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또는 뭐 무서운 악당을 만났다. 뭐 그런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 외부의 자극 때문에 내부에 의식의 변화가 생겨요. 이 의식의 변화가 바로 임펄스가 되고 또는 임펄스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임펄스로부터 목소리가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임펄스는 외부의 자극에서 비롯된다. 그죠? 네. 임펄스가 뇌의 운동 중추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가요? 음성기관으로 전해져야 되겠죠. 호흡, 음성기관 뭐 이런 데로. 네. 뇌에 있는 임펄스가 어떻게 각 부위로 전달될까요? 신경, 마지막에는 말초신경이 있는데 네. 네.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에 이르는 거죠. 말초신경은 각 부위에 다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신경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음성기관 또는 호흡을 작동케 하는 지금 요 대목이 좀 어려워요. 난해해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뇌에서 임펄스가 생겨서 임펄스가 척수를 통해서 각 부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언어를 담당하는 음성기관 쪽으로 또는 호흡에 관련되는 호흡 근육 쪽으로 전달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술에서는 어떤 의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척수로 갈 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념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맞나요? 그게 아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랑 비슷할까요? 임펄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가 호흡 근육이 작동을 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는 거죠. 네.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와 또 그냥 밋밋한 무덤덤한 사람을 만났을 때 호흡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있죠.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아까 목소리의 변화도 있고 목소리의 변화 이전에
호흡의 네. 변화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동공도 변해요. 예? 동공도 변해요. 그렇죠. 땀구멍도 달라지나요? 교회 오빠 만날 때. 네, 맞아요. 네. 교회 오빠들이 변했죠. 저는 그대로였어요. 임펄스가 네, 호흡 근육을 건드려서 우리 몸에서 들숨과 날숨이. 요 말은 달리 이야기하자면은 굳이 근육을 움직여서 호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근육을 움직여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생성된 임펄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은 이른바 뭐 사회화 과정에서 또는 나쁜 습관 또는 수많은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 때문인데 다음 시간에 정신물리학적 과정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눌 거예요. 자, 들숨 그리고 날숨이 일어나요. 그리고 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공기가 성대주름을 건드려서 떨리게 만들죠. 그죠? 네. 네. 요 성대주름이 약하게 떨면서 나가는 공기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좀 더 소리가 커지고 이 떨림, 진동을 담은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서 증폭이 될까요? 증폭. 폐인가요? 네? 폐인가요? 폐에서 지금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입안? 후두를 지났어요. 성대주름을 지났어요. 날숨이 나오면서 성대주름을 살짝 건드렸어요. 물론 여기도. 예. 그 다음에 소리가 약간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이런 정도의 크기로 어디서? 그러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네. 뭐 얼굴 속에 있는 네. 어떤 공명강이 있을 것 같아요. 공명기, 공명강, 공명굴들로 들어가서 소리가 커지는 거죠. 네. 단순히 그냥 소리가 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저 날것의 목소리라고 친다면 이 목소리가 말소리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뭐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예, 예. 그렇죠. 조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아티큘, 모음과 자음, 모음의 네. 발음, 자음의 조음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목소리예요. 네. 네. 사실은 이 단순한 도식으로 우리가 알아봤어요. 요 과정에서 혹시 덧붙이고 싶은 의견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진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 공기가 그 벽에 부딪히는 벽을 최대한 그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기관지나 뭐 이런 것들이 굳어 있으면 잘 진동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완시켜서 편하게 해줘야지 진동이 더 커서 목소리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신체 기관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완의 목적이에요. 네, 네. 네. 가령 호흡 근육이 늑간근 또는 횡격막이 긴장돼 있다.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아래 턱이라든가 혀가 그 호흡 과정에 관여를 해요. 그러면 본래 혀나 아래 턱이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거죠. 왜 네.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긴장을 풀면 네. 이완을 하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네. 있듯이 몸도 예. 이제 소리를 낼 때도 이완을 해주면 예. 좀 더 좋은 소리가 나겠지요. 그러면 이완하고 또 공기 양도 작용을 하나요? 공기를 많이 들이마실수록 더 소리도 좋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단지 높은 음을 내거나 소리의 크기에는 날숨의 양이 상관을 해요. 비례해요. 네. 소리를 더 크게 내려면 날숨이 좀 더 많긴 많아야 돼요. 근데 소리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날숨이 적어도 네. 톤이 높지 않아도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잘 이해는 잘 안 되는 안 것 같지만 가지만. 그래도 네. 오늘 주제가 어렵네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목소리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예. 걸 알면 내 목소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훈련하고 다듬어야 되는지 그런 거 찾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좀 뭐 어렵다 복잡하다 해서 아예 접하지 않으면 계속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걸 생각 안 해봤거나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것일 뿐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접하고 내가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상태로 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분야에서 네. 무술을 처음 할 때도 그렇잖아요. 태극권 할 때 처음에
그게 친숙했어요? 아니요. 처음에 좀 이상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불편했었거든요. 예. 자, 보이스 프로덕션에 관한 그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지요. 임펄스가 각 신체 부위, 호흡과 관련된 부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두가 좀 열리고, 그 다음에 흉강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공기가 저절로 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높은 데서. 그게 자연스러운 들숨의 네. 모습이에요. 그리고 폐에 공기가 충분히 차면 그 다음에 거꾸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숨이 나갈 때, 날숨 때는 호흡 관련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벽은 당겨지고, 네. 횡격막은 올라가고, 흉곽은 수축되고, 오그라들고, 네. 그렇죠? 네. 들숨 때 약간 앞으로 옆으로 벌어졌던 데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호흡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이야기 성대 주름을 날숨이 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가 나고, 성대 주름이 떨면서 내는 소리는 조금 전에 제가 흉내냈죠.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돼요. 마치 진동판이 없는 피아노에 그저 해머로 이렇게 줄을 때린 것처럼, 또는 통기타, 공명통을 맞고 줄을 건드리는 그 정도보다도 약해요, 오히려. 네. 상당히 약한 거죠. 성대 주름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는. 지금 13분 50초 만에 고도님이 한번 하고 참여하셨습니다. 그 무슨 요 대목에서 뭔가 있어요? 그 생각들이? 에일리언 이런 영화 그 보면 그 에일리언이 뭐 칵 하면 뭐 목젖이 이렇게 떨리면서 이상한 애기 같은 목소리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 전자음악, 컴퓨터 음악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미디 쪽으로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악기 소리를 똑같이 내기 위해서 할 때 많은 실패를 했다더라고요. 예. 분명히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아놓고 그 주파수를 다 맞춰가지고 했는데도 소리가 나는 게 다 똑같이 거의 네. 비슷한 옛날에 8비트 음악 삐삐삐삐 네, 하는 네, 네, 그 정도 소리밖에 아. 안 났는데 네.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그 악기 원통이 가지고 있는 공명을 갖다가 대입을 시켰더니 네. 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이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공명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수업인가 두 번째 수업 때 고틀님께서 말씀하신 게 온몸으로 진동을 하듯이. 네. 네. 발 뒤꿈치까지 진동하는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나 뭐 성대 또 입속 또 코 밑에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곳에 공명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알고 있는 것들만 충실히 해도 충분해요.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정신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보이스 프로덕션 이럴 때 예를 들어 상상으로 이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도 전혀 받지 않고 내면이 늘 편안하고 푸근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갖지 않고 늘 즐겁고 몸도 아주 충분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완돼 있고 또 호흡 기능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럴 때면은 가장 이상적인 목소리를 낼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들 속에 많이 살고 있어요. 네. 하지만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3살 이하의 갓난애들. 주변에 혹시 돌 지나거나 2살, 3살쯤 된 아이가 있으면은 울려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실험해보기 위해서. 온몸으로 공명해서 소리를 내요. 네, 손발을 떨면서. 집이 떠나가죠. 예. 엄청나게 우렁차잖아요. 우렁차긴 한데 네. 이렇게 성인들 같이 저음은 없잖아요. 성인들 같이 저음이라는 것은 글쎄 그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특히 남자들 경우에 사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소년기까지는 남자 여자의 목소리의 높낮이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죠. 변성기가 네. 와야 좀. 예. 그러니까 지금 고수님이 이야기하신 성인들 그건 변성기 이후에 당연한 현상이죠. 그건 변성이라는 게 뭐예요? 고빈님? 사춘기가 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호르몬 때문에 저음이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남자. 사춘기 그만한 때 이제 변성기가 오니까 후두가 좀 더 자라나요. 아.
그래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지는 거죠. 어떤 성대를 떨리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옥타브, 그러니까 고음과 저음이 더 다양해진다는 건가요? 어린 애들보다? 그거보다는 가는 관에서 나는 악기 소리가 조금 더 하이톤이 나고요. 네. 후두가 조금 더 커지고 넓어지면 아무래도 옥타브가 하는 또 낮아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리가 더 굵어진 걸로 분다고 생각하시면. 피리가 굵어졌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 낮에는 높음은 다 예. 낼 수 있는 피리가 됐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소년기, 유년기 때보다 한 옥타브가 낮아지죠, 대체로. 남자들 경우에. 여자들은 변성기라는 게 거의 없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소년들 이렇게 합창단 성가대 했을 때 네.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거세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변성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예. 그 환관 내시 십상시들만 거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 목소리가 그랬군요. 그렇죠. 억지로 그렇게 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 평소에 그 점이 궁금했었는데요. 아니 거세를 했는데 왜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될 텐데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아니 거세에 대해서 잘 우리 라스푸틴 거시긴 봤지만 다음 화에는 거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다뤄야겠는데. 분비가 안 거세에 되는 것 대해서? 같아요. 왜냐하면 소들도 보면 거세한 예. 소들은 부드럽잖아요. 육질도 그렇고. 자, 자꾸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중요한 것 하나, 지금 대충 그 네. 과정은 우리가 감 잡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좀 더 이미 말은 나왔어요. 공명이라는 대목에서 배음이라는 개념을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어요. 배음. 사실 배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어 단어로 몰라요. 하면 오버톤이에요. 그 기본 음의 주파수가 이 진동 주기가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나가는 요것들을 배음이라고 그래요. 배음에는 높은 배음, 낮은 배음, 뭐 중간 배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하는 배음이 아니네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배음이 아니고요. 1배, 2배. 네, 그렇죠. 몇 배. 네. 보통 배음하면 그 배를 생각해가고. 쉽게 생각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공명 없이 도만 하면 삐 이걸로 간다고 하면 배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삐 하는 도에서 미에 가까운 소리가 한 번 더 위에 입혀지고요. 그 위에 또 솔이라는 화음 단계에서 또 하나가 입혀져서 그게 같이 근데 주된 그 음색은 도가 나가는데 미세하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풍부하게 나가는 소리가 이제 배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풍부한 음색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배음은 공명강, 공명굴, 공명기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르게 나와요. 자, 오버톤에 관한 그런 개념. 그리고 목소리의 높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성대 주름이 얼마나 빨리 진동하느냐. 주름의 진동수에 따라. 진동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높아지게. 네,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공명에 관해서 이런 개념 하나. 그냥 목소리 본래 날 것 자체, 날것친 상태의 목소리의 음색과 모양을 바꿔주는 공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말소리로 바꿔줄 때의 공명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의 요 과정을 우리는 조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목소리에서 제일 기본적인 소리가 성대 주름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이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는 약간 다른 이론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대 주름, 성대를 위주로 한 보이스 프로덕션이냐 아니면은 성대보다는 기관, 숨통과 기관지의 공명에 의한 소리냐. 그래서 전자는 벌써 한 185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금도 지배적인 그런 이론이에요. 전쟁터에서 목이 잘린 시체가 있었는데 소리가 나더라. 혹시 그 관계가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대가 없어도 소리가 나더라는 실험 밟았더니 그런 것을 발견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프랑스의 라울 윗송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기도 해요. 성대 주름보다는 숨통과 기관지가 공명해서.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그 개념을 다 알고 두 가지를 다 익히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럼 다음에 우리 보컬도 연습하는 겁니까?
자, 19번째 에피소드 일부 목소리 편에서 오늘은 네. 목소리 작동 메커니즘. 글쎄요, 네 분 패널께서 조금 난감해 하시네요. 왜냐면은 생소한 언어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개념을 아마 그동안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접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친숙해지고, 또 목소리를 제대로 다룰 줄 알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네. 그죠? 네.